드넓고 풍요로운 생명의 바다. 바다의 귀족 참다랑어가 살고 있는 동그란 바다 목장. 낚시를 해가 한 마리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어요. 100kg을 육박하는 거대한 체구와의 싸움은 그야말로 격전과 다름이 없는데 오늘 잡는 거는 다 사이즈가 크네요. 지금까지 기록이지 않나 또 싶습니다. 하루에 먹어치우는 사료의 양만 해도 5톤이 넘는 바다의 대식가들. 무겁습니다. 이게 하나에 25kg 이상 나갑니다. 1년에 한 번 초대형 그물의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참다랑어들이 이사하는 데에 투입되는 크레인만 총 3대. 자칫 양식장 전체가 바다에 가라앉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업입니다. 야, 다시 나오라 카메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 참다랑어 양식장 이삿날입니다. 지금 보시는 참치는 250kg짜리 참치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끌어잡는 장관. 자, 들어가. 자, 이게 대대살입니다. 바다의 귀족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참다랑어, 일명 참치입니다. 그런데 참치로 알려진 생선들 중에는 다랑어 종류만 무려 8종이 있고요. 심지어 참치가 아닌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참치라고 다 같은 참치가 아니에요. 참미집이나 뷔페에서 새치를 많이 썼던 건데 다랑어보다는 새치가 맛이 떨어지죠.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급 일식당이나 참미집도 이제 고급 참치집, 강남의 오마카세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눈다랑어 같은 경우는 한 중가 정도로 보면 돼요. 좀 저렴한 음식을 드시는 분들한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황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무한리필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황새치예요. 황새치 등살 쪽이에요. 등살 쪽도 기름지긴 하지만 이 등살보다는 이 황새치 뱃살이 좋은 거예요. 보시면 기름기도 많고요. 요거는 사시미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흑새치예요. 요것도 사시미감으로 쓰이지만 참미집이나 일식당에 쓰이는 게 아니라 뷔페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뷔페.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색깔 나는 거. 요게 흑새치였어요. 그래서 최고 좋은 거는 참다랑어가 최고 좋죠. 참다랑어는 기름기가 되게 많아요. 기름기도 많고 고소한 맛도 되게 있고요. 그리고 입에 넣었을 때 살짝 녹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참치계의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얼어있는 참치 있잖아요. 얼어있는 참치를 시원하게 먹는 그 김 싸서 먹는 맛을 많이 드셨어요. 근데 점점 우리나라가 참치 문화가 좀 발전하면서요. 지금은 참다랑어나 생참치도 많이 찾으세요. 경상남도 최남단의 섬 욕지도. 39개의 크고 작은 섬들에 둘러싸인 욕지도 바다는 물살이 잔잔해 물고기 양식에 유리한 바다죠. 다양한 종류의 양식장 중에는 바다의 귀족 참다랑어를 기르는 양식장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척의 고깃배들이 드나들지만 조금은 특이한 모양의 배 한 척이 익숙하게 뱃머리를 댑니다. 오늘 참다랑어를 낚시를 하기 위해서 잡으면은 얼음물에 담그기 위해서 지금 얼음을 씻는 작업입니다. 국내산 생참다랑어를 신선하게 운반하기 위한 준비. 작은 섬들에 둘러싸인 욕지도 해상은 조금만 나가도 수심이 30에서 40m를 넘어 대형 어종인 참다랑어를 양식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수심 15m의 대형 그물 속에서 힘차게 헤엄치는 참다랑어들. 부르는 게 값이라 바다의 로또라고도 부르는 최고급 횟감. 국방 참다랑어입니다. 지금은 대충 한 3,000미 정도 있습니다. 한 20kg 되는 게 매수 있고
그다음에 40kg, 50kg 정도 되는 게 한 2,200 마리 되고 70kg부터 한 100kg 정도 되는 게 한 700마리 가까이 있을 겁니다. 참다랑을 낚기 위해서 지금 낚싯대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아, 이게 낚싯대예요? 예, 낚싯대입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자, 이쪽으로. 참다랑어를 잡기 위해 특수 제작된 낚싯대. 공사 현장의 크레인을 닮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낚싯줄까지 특수 제작. 투명한 낚싯줄 대신 전깃줄이 등장합니다. 이게 전기 충격기. 아, 전기 충격기를 왜 써요? 중간 기절을 시키려고 고기를. 바다의 귀족 참다랑어를 낚기 위해선 미끼부터 달라야 합니다. 탄탄하고 싱싱한 고등어가 바로 그것. 참다랑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등어. 그 다음에는 이제 전갱이 종류. 네, 그리고 또 참다랑어 살 자체가 붉은 살고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등어가 또 붉은 살고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살고기를 먹이고. 사람 팔뚝만한 고등어를 통째로 참다랑어의 미끼로 던질 건데요. 이 정도 크기 같으면은 저희들 뭐 반찬으로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참다랑어는 삼치 등과 함께 고등어과에 속하는 생선. 오징어도 참다랑어의 먹이로 널리 사용되지만 고등어는 그야말로 녀석들의 특식입니다. 낚싯대를 내리기 전 배를 먼저 채워주는데요. 곧이어 벌어질 일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맛있는 먹이를 받아먹으러 순식간에 모여드는 참다랑어들. 아직은 평온한 바닷속 은빛 자태를 뽐내며 수면으로 올라와 여유로운 식사를 즐깁니다. 그러는 동안 양식장 밖에선 낚시 준비가 한창인데요. 시간 낚시 이어 봐봐라. 참다랑어는 표면에 상처가 생기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물이 아닌 낚시로만 잡습니다. 낚싯줄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먹이 대신 미끼를 물 참다랑어를 기다려야 합니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집니다. 물었다. 바로 그때 재빨리 미끼만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참다랑어는 어느 어종보다도 아마 지능이 제일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조금만 민감하면은 낚시에도 물질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했던가요? 양식장 안에 기르지만 참다랑어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오늘 안엔 꼭 잡아야 합니다. 참다랑어가 미끼를 물자마자 재빨리 낚싯줄을 잡아당기고 전기로 기절시키는 것까지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때문에 이 작업은 가장 숙련된 작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경력 베테랑 문춘식 소장도 속수무책. 펄쩍펄쩍 뛰어오르던 녀석들이 얌전해졌습니다. 소문이라도 퍼진 걸까요? 안 내려갔다. 가자. 철수하세요? 왜요? 되게 안 물었어요. 하는 수 없이 바로 옆 양식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잡혀줄지. 순식간에 힘차게 꼬리를 치며 수면 가까이 올라온 참다랑어들. 이칸이 물긴 잘 물어요. 예감이 좋으세요? 아니 낚시에 잘 물 것 같아가지고 빨리 잡힐 것 같아. 참다랑어 양식만 11년째. 양식 경력은 40년인 고수의 예감은 맞을까요?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렇어요. 재빨리 힘껏 잡아당겨야 합니다. 왼손에 쥔 전기 스위치를 눌러 기절시키지 않으면
100kg을 육박하는 참다랑어의 몸부림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한 손에는 낚싯줄을 또 한 손에는 전기 충격 스위치를 쥐고 꽤 오랜 싸움을 벌인 결과 드디어 잡아올린 오늘의 참다랑어. 자, 저래 줄. 됐나? 잠시 기절한 상태일 뿐 아직 숨이 붙어있는 참다랑어를 지체 없이 끌어올려야 싱싱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참다랑어를 들어올리는 것은 사람이 아닌 기계의 몫입니다. 참다랑어 꼬리에 줄을 연결해 배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옮기는 건데요. 꼬리를 자르는 일은 참다랑어를 잡자마자 치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참다랑어의 살이 붉은 이유는 근육에까지 혈액이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피 빼는 게 피를 잘 빼요. 그게 고기도 맛도 좋고 비린내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잡아올린 참다랑어를 곧장 배 위에 눕힌 후 급소를 찔러 급사시킵니다. 신경이 살아있는 참다랑어의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하는 일도 모두 배 위에서 끝내야 합니다. 참다랑어는 고기살에 혈액이 많아 시간이 지체되거나 잘못 보관하면 금방 부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참다랑어는 사실 버릴 게 없습니다. 그 내장도 이제 셰프들이 이제 요리하는 따라서 다들 아가미만 빼고는 전부 식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을 잘 먹이고 기른 녀석의 크기를 재려는데 줄자의 길이가 모자랍니다. 186 나왔습니다. 커다란 사내의 키와 맞먹는 참다랑어. 피와 내장을 뺀 후 저울에 올리니 그 무게가 무려 110kg. 참다랑어는 자체적으로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빨리 어린 물속에 담궈가지고 그 체내 열을 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육질이 신선하고 맛이 있습니다. 참다랑어는 바로 잡아 올렸을 때의 색깔 그대로가 유지된 것을 최고로 꼽습니다. 하루 이틀 냉장 보관한 뒤 먹어야 최상의 육질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얼음을 가득 채우는 것도 모자라 냉기가 달아나지 않게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참다랑어는 평균 시속 60km, 순간 최대 시속 160km까지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대하고 빠르기까지 한 녀석들과의 씨름. 안 보인다, 안 보이. 땡기고. 순식간에 한 마리가 더 잡혔네요. 빨리 안 땡기면 차고 들어가면 못 잡아요. 그러니까 차고 들어간다는 게 그만큼 수주 예, 밑으로. 예. 내려가기 전에 빨리 땡겨갖고 전기를 빨리 빼. 혹시라도 수온이 낮아 참다랑어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날에는 녀석들을 잡아 올리기가 더 힘들어진답니다. 양식 참치는 자연산 참치보다 육질이 부드럽고 기름기가 많은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맛을 소비자의 식탁으로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는 배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잡는 거는 다 사이즈가 크네요. 예, 아마 아까 잡은 게 뭐 한 110kg 그게 지금까지 기록이지 않나 또 싶습니다. 예. 참다랑어 양식은 참다랑어의 남획을 막으면서도 고급 수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참다랑어는 식성이 좋아 하루 두세 차례씩 먹이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선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등어를 일일이 다 던져주셔야 돼요? 예. 한 번에 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못 쪄먹고 그냥 밑으로 다 내려가요. 그럼 가라앉는 거는 애들이 안 먹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먹는데 다 못 따라 내려가서 다 못 먹어요.
욕지도 인근 선망어선에서는 5kg 안팎의 참다랑어 치어가 지금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다랑어들이 살기 좋은 바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5kg, 27kg 이 정도 되는 걸 지금 200개 정도 먹는 걸로 들이대 주십니다. 약 한 5톤 정도, 네, 5,000kg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먹는 걸로 보셨습니다. 3천여 마리의 참다랑어를 먹이는 데는 꼬박 2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렇게 귀한 참다랑어를 먹이다 보면 하루가 저물곤 합니다. 참다랑어는 잠을 잘 때도 뇌 기능만 수면을 취할 뿐 일생 동안 단 한순간도 쉼 없이 헤엄을 칩니다. 참다랑어 양식장의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저께 잡은 참치 가지고 그레치에 보내고 아침에 이제 사료 싣고 들어오려고 지금 아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찍. 동이 트자 곧장 욕지도에서 통영으로 향합니다. 매주 월요일 부산의 냉동창고에서 참다랑어들을 먹일 고등어들을 실어오는데요. 그 양이 어마어마해 평소보다 서둘러야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어제 잡은 참다랑어를 신속하게 배송지로 보내는 것. 하루 동안 차가운 얼음에 보관되었던 참다랑어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전국 각지에 보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100kg이 넘는 참다랑어에 얼음까지 잔뜩이니 사람의 힘으로는 더욱 어림없는데요. 포장을 하기 전 다시 한번 흐르는 물로 꼼꼼하게 참다랑어의 겉과 속을 세척해야 합니다. 아가미 쪽에 혹시 이제 찌꺼기나 이런 게 끼어 있을까 싶어가지고 예, 깨끗하게 세척을. 뭐 바가 포면은 비늘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물만 가도 되지만 그래도 아가미 쪽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세척을 많이 합니다. 초대형 생선에는 초대형 포장 자재들이 동원됩니다. 참다랑어의 꼬리는 상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식별인데요. 잘린 꼬리의 단면을 보고 참다랑어의 선도와 육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생참다랑어는 그야말로 버릴 게 없습니다. 참다랑어 내장인데 생참치 아니면은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저희들 거래처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장은 말 그대로 서비스. 이제 마무리 포장만 남았습니다. 고기를 일고기를 가져가면 내일 사용하는 그 거래처도 있고 오늘 사용하는 거래처도 있기 때문에 얼음 양을 적정하게 조정해가지고 얼음이 녹지 않게끔 서울까지 가서도 선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스티로폼 상자에 담으면 끝입니다. (4년) 내내 애지중지 키운 참다랑어는 얼마에 판매될까요? 지금은 저희가 키로에 4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만 있지 않았으면은 저희가 4만 5천 원, 5만 원 선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판매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현재 4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내장 조이 되는 거야. 참치회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최근엔 중국에서도 상류층이 즐기는 고급 요리로 떠오르고 있어 그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국 각지로 보내질 귀하신 몸들. 떠날 채비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로 가는 겁니다. 이거 지게에서 떨어지는 거 아이가? 네.
이에다가 그걸 밀어놨습니다. 여기 동탄하고 하나. 아저씨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도착시켜주는 게 제일 관건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서운하죠. 그렇지만은 뭐 또 저희들 뭐 생업이 이거다 보니까 애지중지 키웠지만은 또 떠나보내야 저희들도 생업할 수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욕지도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새벽 부산에서 통영으로 싣고 온 참다랑어 먹이입니다. 오늘 싣고 온 것이 한 부룩당에 27kg 정도 나옵니다. 그걸 700개 실었으니까 약 한 19톤 정도 무게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참다랑어들이 얼마만큼 먹는 양인가요? 이게 하루에 지금 먹는 양이 한 200개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지고 가면은 한 3일, 4일 정도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배 한 척에 가득 실린 고등어들은 딱딱하게 얼어붙어 운반 과정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그쪽 서지 마라. 저쪽 올라가라, 저쪽. 안 그러면 배 위로 올라오라. 다음에도 그 밑에 서면 안 된다. 위험하다. 없다. 이제 항상 배 위에 서. 잘못 다른 다치잖아. 괜찮아요? 3년 전 동티모르에서 온 옥타비오는 이제 양식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이 되었는데요. 미끼 저장고는 물론 반장님과의 호흡도 척척입니다. 동이 트자마자 서둘렀던 일들이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의장 있는 대로 욕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통영에서의 일과는 끝이 났지만 욕지도의 하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뱃길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 서둘러 가도 1시간이 걸립니다. 도착하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기에 식사는 이렇게 대충 충무김밥으로 때웁니다. 성글게 말아놓은 김밥과 김치가 전부인 소박한 식사.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배 작업 나가고 할 때 그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말아가지고 김치하고 김하고 밥 말아가지고 가 그게 유래로 하는 거죠. 뱃사람들의 고단함이 묻어 있습니다. 드디어 눈에 들어온 욕지도 입구.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는데요. 뿜어나오는 냉기로 가득합니다. 여기가 사료 저장하는 냉장고입니다. 부산에서 싣고 온 먹이들을 다시 욕지도에 있는 냉동 창고에 보관해 놓는 건데요. 매일매일 하루치만큼의 고등어만 해동해서 참다랑어들의 먹이로 주는 겁니다. 무겁습니다 이게. 하나에 25kg 이상 나갑니다. 돌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고등어 블럭을 하나하나 손수 옮겨 쌓는 작업. 영하 20도의 창고에서도 땀이 납니다. 이렇게 창고 가득 쌓아놓고 나면 며칠간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제 다 실으신 거예요? 네. 자, 다 풀고 사료 줄 준비하고 이제 내일 사료 담그려고요. 참다랑어들은 많은 양의 고등어를 먹기 때문에 고등어 풍어기였던 지난 겨울 부산 앞바다에서 잡은 고등어를 대량 구매해 냉동시켜 놓은 겁니다. 펌프를 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물로 갖고 넣기로. 이 새들이 와서
쪼거든요. 저거 먹으려고. 이렇게 꼬박 하루를 해동해야 참다랑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듯 흘러가는 참다랑어 양식장의 시간. 단조롭고 고된 일상에서 그나마의 위로가 되어주는 건 맛있는 식사와 식구 같은 동료들입니다. 고기 많이 먹어요, 오빠. 네, 고맙습니다. 오빠는 돼지고기 잘 먹는다며. 네, 조금씩입니다. 묵은지를 씻어서 넣고 이렇게 메리치랑 같이 해놓으면 아주 맛이 괜찮아요. 참다랑어 양식장 식구들을 위한 만찬. 이런 저 물에 만들 거고. 육해공 진미가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 무뚝뚝한 바다 사내들끼리 마음 한번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모두가 가족을 떠나 욕지도에 와 있는 처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조금 있습니다. 아, 조금 힘들어요? 네.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자기들 먹이 살리려고 떨어져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애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애들 이제 뭐 다 컸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 군대 제대하고 바로 왔었나? 제대로 조금 더. 네. 우리 아마 집, 그 집에 우리 온 지가 집에 한 30년이 넘었어. 한 25년 정도. 28년. 28년. 그건 30년 됐지. 네, 그건 30년 되고. 사업을 많이 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힘들어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참 투자가 많이 됐었거든요. 일본에서 치어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때 한 3천 몇백 마리? 3,800마리. 예, 건 4천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의 겨울을 못 넘기고 이제 이렇게 다 죽었을 적에 그때 손에 참 많이 갔죠. 비싼 수분료로 많이 냈죠. 예. 우리가 이제 선지자처럼 앞서가려고 하니까 모든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고기는 크고 있습니다만 갈 길은 멀어요. 참다랑어의 발전을 위하여!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참다랑어 양식장은 욕지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는 날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작업일까요? 잠수부들까지 보이는 걸 보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어망 교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얼마나 교체해요? 예, 그 해조류나 다른 이 잔물이 많이 붙어갖고 그물이 현재 아주 무겁게 되어 있거든요. 이 그물을 빼버리고 새로 준비한 그물을 바깥 교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지름 25m 길이의 양식장 그물망은 수심 15m 아래까지 뻗어 있는데요. 지난 1년 새 이물질이 잔뜩 끼었습니다. 홍합이나 따개비가 달라붙은 그물에 회유하던 참다랑어들이 걸리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물을 교체하는 날은 참다랑어의 이삿날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참다랑어가 빠져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 어망인데 혹시 찢어진 곳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느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름 25m의 원통형 그물. 그물 가리를 위해서는 배와 인력이 2배가량 투입되는데요. 평소에는 텅 비워두는 임시 가두리가 이용됩니다. 이 고기를 어망에 있는 고기를 임시 그 보관 장소에 보관하기 위한 통로를 고기 넘어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물입니다. 참다랑어들이 헤엄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물 교체 작업을 할 수 없어 작업을 하는 동안 임시 양식장으로 참다랑어들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동시키는 동안에도 참다랑어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꼼꼼히 해야 합니다. 조류가 강하지 않은 날을 택해 그물갈이를 하지만 물에 젖은 그물이 조류에 흔들리기까지 하면 그 무게가 몇 배는 더해집니다. 가두리와 임시 가두리 사이 통로가 완성되어 갑니다. 참다랑어들이 있는 양식장의 헌 그물 한쪽에도 문 역할을 할 새 그물과 통로를 연결해야 합니다. 큰 그물하고 새 그물하고 통로를 완전히 바느질 하듯이 줄을 가지고 깁는 겁니다. 세대의 크레인이 동원되는 그물갈이 작업이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새 그물과 헌 그물. 드디어 참다랑어 이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작업. 참다랑어가 워낙 그 속도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헌 어망이 있을 적에는 해조류가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그 어망이라 하는 걸 고기 자체가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새 어망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하니까 참다랑어가 넘어올 적에 속력을 내오다가 어망에 부딪혀갖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가 그물이 있다 뭐가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고기가 인지를 하라고. 크레인을 이용해 참다랑어들이 있는 양식장에 헌 그물을 살짝 들어 올리면 기존 양식장 그물이 기울면서 참다랑어들이 자연스레 이동하게 되는 건데요. 살던 집이 기울자 재빨리 무리지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만들어 놓은 그물 통로로 한 마리도 이탈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참다랑어들. 순식간에 넘어온다니까. 다랑어들이 잘 이동했나요? 네, 잘 이동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이제 임시망이 그물이 조금 적기 때문에 고기가 회유하는 게 조금 뭐 파도를 일으킬 정도인데. 양식장 윗부분과 같은 구조인 수조 형태의 그물망이 수심 15m까지 뻗어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 작업은 다이버의 목. 이제 기존에 있던 그물을 풀고 새 그물을 다시 연결할 겁니다. 놓고 오케이. 위험천만한 상황의 연속. 헌 그물을 신속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양식장이 가라앉습니다. 야, 그때 다친다 나오라 카메라. 왜 지금 다 잘라버려요? 아, 그물 내려가라고 한 그물. 아, 고정했던 선. 네. 고정했던 줄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왜요? 이제 그물 내놔야 아, 그물이 굉장히 무거운가 봐요. 연결줄 하나도 빠짐없이 잘라야 합니다. 좀 위험합니다. 이제 빨리 그물을 줄을 안 자르면은 줄하고 가두리하고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잘라야 됩니다. 파도와 풍랑에 삭고 온갖 이물질이 엉겨붙은 헌 그물은 당장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홍합이 붙어가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 지금 못 올리거든요. 나중에 한두 달 있다가 홍합이 자체적으로 죽으면은 그때 그물이 가벼워지니까 그때 올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 끝나요. 그물뿐만 아니라 1년을 견딘 어망뼈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거는 탯줄. 저 물속에 이 그물에 설치하는 원행패가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겁니다. 덕지덕지 달라붙은 홍합과 해조류를 제거한 후
새 그물을 엮을 수 있습니다. 양식업의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일일이 다 이렇게 손으로 작업하세요? 아, 이것은 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기계로 올려가면서 하는데 여기는 요 부위는 기계로 올릴 수 없는 구간이에요. 이게 탯줄이라고 옆에 그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러붙은 홍합과 따개비는 자갈처럼 날카롭습니다. 이거 손으로 막 제거하면 손 안 다쳐요? 손 다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두꺼운 장갑을 2겹씩 끼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굴껍질, 홍합 껍질 이런 게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2겹 안에도 한 겹.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수심 15m에서 어망을 지탱하던 뼈대의 모습입니다. 뼈대에 붙은 이물질도 깨끗이 제거한 후 다시 새 그물을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대형 그물을 펼치는 일은 크레인을 이용합니다. 이게 지금 새 어망입니다. 예, 새 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크레인으로 펼친 후 지름 25m의 그물을 일일이 뼈대에 고정하는 일은 조류가 세고 수압이 강한 수중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물 밖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드디어 판판하게 펼쳐진 그물. 태를 받쳐요. 태를 받쳐야만이 그물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펴져요. 하나, 둘. 이 동그란 뼈태가 15m 아래로 들어가 참다랑어들이 1년간 헤엄칠 집에 바닥이 되어줄 겁니다. 깨끗한 새 집으로 다시 돌아온 집주인들. 어떠세요? 넘어가는 거 보니까? 이제 그진 다 넘어간 것 같아요. 평소 먹이 줄 적에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고기 사이즈가 더 큰 것 같이 보여요. 집도 새 집이고 하니까 이제 뭐 병 없이 안 아프고 잘 크고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11년째 묵묵히 걸어온 참다랑어 양식의 길. 11번째 그물갈이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참다랑어들의 몸짓이 왠지 더 기운차 보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서 입식량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대량 생산 체계를 올해부터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식용 커터 국가에서 지원 문제라든지 저희가 또 키우기만 하면 또 뭐 되겠습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해갖고 먹을 수 있는 저렴한 단가에 또 전문점을 안 가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식품을 개발해가지고 공급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맛있고 질 좋은 참다랑어를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 바람으로 기른 국내산 생참다랑어는 신속한 유통을 통해 전국 각지의 식탁으로 올라가는데요. 참다랑어 양식장에서 잡은 지 딱 하루 된 싱싱한 참다랑어가 배달된 이곳. 장정 둘이 들기에도 버거워 보이는데요. 참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큰 비닐이 안에 있어요. 비닐이 안에 있으면 물의 저항력을 줄이기 때문에 속도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 시속이 150km까지. 어도육미라는 말은 참다랑어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시면 머리가 제 머리가 한 두세 배는데요. 우와. 네. 머리 쪽이 부위가 생각보다 좋은 부위가 많아요. 참다랑어의 머리에는 몇 점 되지 않은 귀한 횟감들이 많이 있는데요. 볼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살이라서 이제 볼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술이 있어요. 아마도 참치 매니아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살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턱살이라고. 아는 사람은 안다는 그 맛. 대부분 이제 요 정도까지가 이제 배꼽살로 있는. 100kg 가까운 참다랑어에서 겨우 몇 점 나온다는 배꼽살. 참다랑어의 뼈에 붙은 갈비살은 일주일에 한 번 해체쇼 날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생 참다랑어가 아니면 구경하기도 힘든 심장인데요. 특히 이 하얀 부위는 심장 중에서도 아주 소량만 나오는 심장의 연결 부위입니다. 곱까지 썰어 담으면 딱 한 접시가 나옵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운 좋은 손님들만 맛볼 수 있죠. 80, 한 4, 5kg 정도의 골대 부위는 원래 제가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눈치껏 했네요. 감시장이 그렇게 하면 소문이 나버렸네요. 진짜 입에서 생참치의 그 맛 있죠? 입에서 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치를 통조림으로 더 쉽게 접하는데요. 참치캔에 쓰이는 재료는 참다랑어가 아닌 가다랑어입니다. 욕지도에서 양식하는 참다랑어는 가다랑어에 비해 최소 10배 이상 값이 나가는 귀한 몸입니다. 요번에 잡은 거는 피 내장 제외하고 83.5kg가 잡혔고요. 일본에서는 1kg당 우리 돈 85만 원에도 거래된다는 생참다랑어. 맛있다. 맛있지? 생참치가 더 고소하고 담백하고 풍미가 좀 진한 것 같아요. 참다랑어는 붉은 살코기에도 지방이 35%나 함유되어 있는 기름진 생선입니다. 지방이나 뭐 얘네들이 품고 있는 고유의 그 풍미 그런 걸 정확하게 표현해 주죠. 냉동은 살 속에 얼음이 끼잖아요. 그 녹여서 먹으면 실장님의 손기술 이런 걸로 맛을 딱 좌지우지하는데 얘네는 뭐 그냥 대충 쓸어도 그러니까 저 주방장 거저 먹는 거예요. 참치가 맛있으니까 대박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맹렬히 헤엄쳐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바다의 귀족 참다랑어. 참치는 저의 뭐 마지막 자존심이자 저의 마지막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몸집이 100kg 정도 넘 나가는 고기를 내가 그 대한민국에서 키웠다는 그게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자긍심을 많이 느낍니다. 남이 안 하는 것에 대한 하는 메리트도 있고 남들보다 이제 먼저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 때문에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의류 양식 중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자부심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오롯한 길을 응원합니다. 국산 참치를 더 알리기 위해서 이제 택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치들이 건강하게 계속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